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컴퓨터 수리점에 방문하거나 컴퓨터 수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부품이나 도구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도구는 바로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스크류 드라이버만 있어도 컴퓨터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전동 드라이버를 선호해요. 이게 있으면 좀 더 빨리 부품을 분해하거나 조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도 크게 상관없긴 해요. 이 드라이버만 있어도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쿨러, 쿨링팬, 장착 분해 등등 컴퓨터 조립 분해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파워 테스터예요. 파워 테스터는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났는지 고장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파워 테스터를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한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을 켜기만 해도 쉽게 파워 서플라이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가 여분으로 하나 있으면 좋긴 해요. 이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 고장이 의심될 때 컴퓨터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랑 이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해서 진짜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파워 서플라이 고장 증상으로는 먼저 컴퓨터 전원이 아예 켜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팅 즉시 전원이 꺼져버리거나 컴퓨터의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무한 재부팅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멈춤 현상인 프리징 현상도 파워 서플라이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여분의 그래픽카드예요. 이 여분의 그래픽카드는 10년 정도 된 쿼드로 2000이란 그래픽카드인데 이걸로 게임이나 뭐 고사양 작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고장이 의심될 때 그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와 교체하여 그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고장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픽카드 고장 증상으로는 먼저 화면에 줄무늬가 생기거나 그래픽이 깨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화면이 아예 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을 할 경우 화면이 갑자기 꺼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 램이에요. 이 램은 컴퓨터의 램 고장이 의심될 때 이걸로 교체하여 램 고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램이 진짜 고장났을 경우에 이걸로 교체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램 고장 증상으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켜지지 못하고 여러 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무한 재부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다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단일 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아예 컴퓨터가 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여분의 램은 일반적인 게이밍 컴퓨터나 작업용 컴퓨터처럼 램을 듀얼 채널 이상의 채널로 구성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처럼 단일 채널로 램을 구성할 경우 이 여분의 램이 필요해요. 램은 DDR, DDR2, DDR3, DDR4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DDR3나 DDR4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도 일반용 램과 서버용 램으로 나뉘는데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램을 선택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메인보드 CPU 세트예요. 메인보드랑 CPU는 서로 호환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부품으로 엮어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컴퓨터의 CPU나 메인보드 고장이 의심될 때 그것의 고장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줘요. 메인보드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부품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고장 증상으로는 거의 모든 컴퓨터의 고장 증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래픽카드 고장 증상인 화면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그래픽카드 고장이 아니라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메인보드 고장 증상은 메인보드에 있는 동전 전지를 제거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주는 바이오스 초기화를 통해 고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CPU도 고장날 수 있지만 CPU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CPU 고장은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여분의 SSD예요. 이 여분의 SSD는 컴퓨터에서 SSD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고장이 의심될 때 이걸로 교체해서 사용해보면 그게 고장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장치의 고장 증상으로는 먼저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는 프리징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사용 중 갑자기 재부팅이 되거나 꺼져버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컴퓨터를 부팅시킬 때 윈도우가 꼬여서 부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바이오스 상에서마저 저장장치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저장장치의 고장은 다른 부품의 고장보다 훨씬 치명적이에요. 다른 부품들의 고장은 그냥 돈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저장장치의 고장은 속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조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SSD를 USB로 인식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SSD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백업할 때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이렇게 USB가 하나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해요.
이런 8GB 이상의 USB가 있으면 파일 옮기기나 백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SSD나 하드디스크가 고장났을 때 컴퓨터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이 USB가 필요해요. 이 USB를 윈도우 설치용 부팅 USB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컴퓨터에 윈도우를 재설치할 수 있고, 또한 컴퓨터에 바이러스나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이 설치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컴퓨터를 초기화시킬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런 부품들을 다 조립하면 컴퓨터 한 대가 나와요. 네, 이 말은 집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힘들지만 컴퓨터가 두 대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하기 훨씬 편안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오래된 컴퓨터 버릴 게 있으시면 그걸 버리지 마시고 부품만 따로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컴퓨터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그냥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컴퓨터의 수리는 대부분 컴퓨터에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여분의 부품이 있으면 집에서도 스스로 컴퓨터에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서 컴퓨터를 직접 수리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컴퓨터 부품이 레고라고 하니까 생각났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레고를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픽카드